안녕하십니까. M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이렇게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밤사이 잘 보내셨나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제 장전 주요 이슈로 미국 유럽 부활절 휴장과 국내 리오프닝 곧 단기 고점 징후라는 주제로 삼고 오늘 시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대체적으로 하락폭을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3%로 버텼습니다. 다우는 보통 전통적인 산업 에너지,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 유가, 식품 이런 사업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데 이것에 비해서는 오늘 오히려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역시 하락 마감하였고요.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시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연가스 선물이 급등했죠. 그래서 5월물이 고점까지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이것이 상승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중립 상태,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은 빅테크 위주로의 강력한 하락이 나왔고요. 에너지나 뭐 이런 푸드웨어, 나이키, 필수 소비재, 그다음 타겟, 뭐 코카콜라, 그리고 팜, 존 디어, 캐터필라, 에비브, 그다음 뱅크 USB 이런 다우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많이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뉴스 흐름을 좀 먼저 보죠. 스웨덴이 핀란드와 나토 가입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부터 나온 소식이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구체화되니까 발트에 핵을 배치할 수 있다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 의원이 6명이 대만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인데 지난주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걸려서 방문하지 못했는데 대신 상하원 의원 6명이 대만을 방문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2.8% 돌파하는 소식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 하락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국채금리는 2.8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던 아무래도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시장이 국채금리가 이 관점에서 여전히 부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53조 원을 들여서 트위터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대적 인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최선이자 최종 제안이라고 밝혔고 만약에 인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트위터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과거 코로나 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차단됐죠. 트위터에서 이것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 제재 우려에 상승하였고요. 이유가 러시아산 원유 제재 우려에 그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고 천연가스는 정고점을 달성했고요. 뉴욕 연은 총재는 5월 50bp 0.5% 금리 인상이 매우 합리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로 코로나 부작용에도 고강도 규제를 유지하겠다. 자기네 3선이 중요하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는 오늘 지준율을 하락하는 것을 발표할 수 있다는 소식이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 투자가 2년 연속 한국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부흥이죠. 그래서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서 미중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위한 정책 발표입니다. 그래서 좀 플러스 설명드리자면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일의 영향인지 빅테크 위주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생 시장에서 좀 풋옵션이 많았던 모양이고요. 다음 주 미국 세금 신고 마감일이기 때문에 뭐 빅테크 팔고 옵션에서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낼 돈 마련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러시아는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할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죠. 또한 나토 가입 움직임에 핵을 발트해 근처로 이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이미 국경에 러시아 니들 핵 배치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였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세인지 아닌지는 지나고 봐야 알겠습니다.
EU의 제재 논의와 러시아의 위협 속에 유가 및 천연가스는 상승을 지속하였고요. 오일물 어느새 정고점을 달성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원자재 관련된 상승했고 오늘 우리나라도 원자재 테마주들이 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여행 섹터는 어제 델타 항공의 지표가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 이어왔죠. 우리나라는 이어프린 섹터가 반대로 수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유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륙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오늘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가 결정이 되는데, 이것이 제로 노출로 작동될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제로 노출 쪽에 좀 한 표를 주고 싶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자체 옵션 만기가 미국 옵션 만기에 대한 경계감이 적용하면서 하락을 마감하는데, 오늘부터 서구권은 부활절 휴일이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잘하면 오늘 중국이 지준율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증시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여전합니다. 그저께 개인의 기관의 수급은, 그리고 외인의 선물 수급은 이 정도면 많이 빠졌지 않냐는 분석이죠. 그래서 다만 상황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연가스, 유가 등의 에너지 관련주 섹터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면서 테마와 뉴스에 부각되는 증시가 싫다면 여전히 하락시 좋은 종목을 매집하는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외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디폴트, 대만 위기, 미중 갈등, 유럽 천연가스 상승, 유가 상승, 식료품 원자재 상승,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 더욱 가속화, 양적 긴축, 경제 성장을 둔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여기서 하나도 해결된 게 있네. 여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여전히 부담감 안으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되겠고, 시장은 조울조 환자 같죠. 오늘 또 미증시 하락한 것에 또 이제 막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침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대응이고, 시장의 불확실성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긍정론이 이길 것이다 라는 긍정론을 좀 가지시면 되겠고, 장기 투자자는 밸런스를 조정하고 트레이더는 안정을 추구하시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로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에너지, 천연가스, 원자재 등의 해지성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하고, 하지만 유가는 상승하였고 천연가스도 상승하였다. 그래서 달러는 여전히 강할 것이다 라는 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2.99% 하락하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초위험 자산도 마이너스 3%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주 결혼식 집회 299명 이런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BTS 미 콘서트에 500만원씩 쓴 암이 응원 100억원씩 팔렸다고 하죠. 오늘 또 BTS 콘서트가 이어지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화전자, LG 이노텍, 애플 아이폰 폴리드 중 공급망 구석 유력합니다. 자화전자는 그저께 1,900억원의 시설 투자 공시를 발표했고, LG 이노텍은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했죠. 그리고 애플의 공급망과 관련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중요 회사들이기 때문에 애플 소식이 나올 때마다 부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넥슨 GT가 거래 정지인데, 이제 넷게임즈가 넥슨 게임즈로 추방해서 15일날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UNI는 글로벌 사모펀드로부터 투자금 조달 추진한다고 하네요. 쌍용차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이슈는 아직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텔이 현재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3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ICT 수출량 상승세라고 하는데, 문제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 경상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리고 유럽의 LNG 수입의 다변화, 그래서 카타르로의 수입선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LNG선이 필요한데, LNG선은 우리나라 것을 살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 지금 지배적이죠. 그래서 다시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은 여전히 적자 수주이기 때문에 조선 자체보다는 조선 기자재 등의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주로 HSD 엔진,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등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쇼크로 건설사들이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지켜보셔야겠고요. DI 신산업으로 ESS 시장 진출 검토하고 있다고 보네요. 자, 파인테크니스가 회사 분할을 결정했는데 IT 부품 제조산업, 즉 폴더블 힌지 휴대폰 부품입니다. 이쪽을 따로 분리해내서 한다고 합니다. 이쪽이 알짜입니다. 오늘의 일정입니다. 러시아 달러 채권 이자 위에 만기일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홍콩 증시 휴장입니다. 부활절이죠. 상하이 봉쇄 마지막이기도 한데 상하이 봉쇄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다라는 게 현재의 분석이고요.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보시면 되겠고, 오늘 북한의 태양절입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 그래서 방산주도 신경 써서 보셔야겠습니다. 꽃꽃이 50년물 입찰 예정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노총 방문 예정이고요. 여러가지 중앙대에는 거래 정지되고, 넥슨 게임즈는 거래 재개 되고, 지코, 이글루 시큐리티, 휘닉스 소재, 세아베스트리 각각 다음에 종목으로 상호로 변경합니다. 현진소재는 정리매매로 해서 4월 25일까지 정리매매고 4월 26일에 상장 폐지가 되고요. BTS 라스베가스 콘서트가 이제 이어지는데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토요일 날은 진에어 부산 괌 노선 운항 재개하고요. 17일 날은 부활절이고 홍콩의 학교 과채 등교 예정입니다. 4월 18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은 부활절 연휴가 이어지고 미국 증시는 개장합니다. 유럽 증시는 유장하고요. 미국 세금 신고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에 빅테크 하락가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국호채 10년 입장 예정이고 중국의 1분기 GDP와 3분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 예정이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석을 국정과제 2차 발표 예정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28일부터 월요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되고요. EMW, 보령제약, 코어원, 인터파크, 수성이노베이션, 율드, 휴대데이 등의 종목이 상호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맥스트가 무상증자 권리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 등을 보시면서 또 한 번의 투자 힌트를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험난한 장세가 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요일장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